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파라 비자가 없어집니까? 라는 거를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파리 비자가 없어지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정말 없어지나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이 세미나 할 때 오전 1부는 기본적으로 이민 뉴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조금 언급하고 가는 거거든요. 저번 주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만 먼저 언급을 좀 하고,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민성에서 올해 7월에 이제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비자의 재정 증명을 능력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올리냐면 대충 20% 이상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 증명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현재 뭐 2만 얼마지만 결국 한 2만 5천 불 이상을 더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존에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481 들어가 있던 분들을 얘기합니다. 또는 들어갈 분들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미드 롱텀이든 숏텀 비자든 간에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4년에 3년 후에 영주권을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3년에 2년을 만족하면 넣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숏텀 직업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기가 채웠는데 거의 뭐 2년짜리 비자인데 어떻게 2년을 채웁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성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줬어요. 뭐 23개월 지나고 나서 넣으면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습니다. 라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이민성에서 다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이거를 재심기관하고 법무사 협회에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언제 그 186 비자를 넣을 수 있습니까? TRT 스트림으로 할 때 few days. 근데 이 few days를 명확하게 5일이라고 정하세요. 5일. 그러니까 5일보다 더 길게 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며칠 전에 넣는 게 딱 안전하겠죠. 5일을 기억하세요. 5일보다 넘으시면은 그거는 안 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5일이면 뭐 충분하죠. 그럼 그 마지막 주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2년 정도로 인정해.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2년을 채우려면 쇼통 같은 경우 또 비자를 다시 넣고 신청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비자를 한 번 더 넣는 게 이민성에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뿐만 아니라 이민성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료되기 한 마지막 주에 넣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고용주스폰 비자가 어떤 캡이 있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이 캡이 또 생깁니다. 캡이란 게 뭐냐면 어떤 숫자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6 비자를 넘어설 수 없는 게 95%가 이미 얼로케이트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프로세싱을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누가 186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는 빨리 안 나와요? 이미 얼마 지났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캡이 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이죠. 7월 1일 이후부터 비자가 또 승인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그다음에 폴리시 리뷰를 곧 시작합니다. 고용주 스폰 영주권으로 가는 폴리시를 리뷰를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왜 하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겠죠. 당연히 이민 감축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리뷰를 어떻게 하냐면 임시와 영주권 두 개를 다 하겠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지금 현재는 482고 이거 퍼머넌트 뭐예요? 186이죠. 이 두 개를 다 리뷰를 해서 뭘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캡 숫자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 현재 템포러리아 영주권 스트림의 폴리스를 변경해서 좋게 바꿀까요? 안 좋게 바꿀까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민 감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근데 이민석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원래 정기적으로 3년마다 하는 겁니다. 타이밍이 참 공교롭게도 지금은 다 걸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게 곧 발표가 되면은 그게 참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그리고 그다음에 학생 비자와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뭐 학생 비자도 결과적으로 이민성인
학교들도 35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법무사 협회에서 지금 이민성에서 발표한 35세를 동의하지 할 수 없다라고 공식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졸업생 비자 나이 35세를 하는 것이 왜 문제가 있냐면은 어떤 학생들은 그 특별한 과정이 나이를 좀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PhD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자기의 방향성을 바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35세에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컴플레인을 걸어 놓으니까 이민성에서 뭐냐면은, 한번 다시 보겠다라고는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약간 수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민성에서 이 얘기를 아예 무시했다면 이런 답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답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조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민성에서는 또 법무사 협회에서는 또 이민성에서 뭘 요청했냐면 왜 갑자기 영어 점수를 유효기간을 12개월로 줄인 의도가 뭔지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 점수가 곧 만료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데 갑자기 12개월 하면 시험을 다시 쳐야 되죠. 근데 시험을 그 갑자기 다시 치는 것도 행정적인 시간적 낭비지만 돈도 낭비고 굳이 이걸 또 한 번 더 쳐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같이 영어 시험을 치다 보면은 영어 시험 부킹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이민은 답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관광비자 거절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민서 특히 법무사 협회에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관광 비자로 오려고 하는 게 비자 거절이 너무 많이 나니까 파트너 비자 준비하셨던 분들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파트너 비자를 호주 밖에서 넣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관광비자 들어오려고 하면 거절돼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이민성이 얘기했는데 이민성에서 그 지금 현재 이 법령을 고칠 생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거절을 계속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하세요. 여러분이 관광지를 오셔가지고 파트너 비자 넣으려고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은 호주 안에 있다면 나갔다 들어와서 넣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호주 안에서 넣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부 내용인 바로 고용주 스폰 비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민 뉴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운이 좋은 게 운 나쁘게 매 3년마다 리뷰를 한 그 타이밍에 고용주 관련된 비자의 폴리시를 리뷰를 하겠다. 리뷰를 한다는 뜻은 뭐예요?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임시비자와 영주권 비자 두 스트림을 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민성에서는 그 포인트 점수제 비자를 리뷰할 때 말을 했어요. 고용주 수본 비자로 영주권 가는 파스웨이는 3분의 1로 줄을 거다. 3분의 1은 점수제다. 결과적으로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진 않아요. 조금 부정적으로 바뀌는다. 근데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를 동시에 얘기하겠죠. 자기들 밸런스를 맞춘 것처럼 얘기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the skills in demand visa will replace the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TSS 비자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skill demand 비자 SDV가 되겠죠. 예. 예, 그럼 SD 또는 SD가 되겠 SD will replace the TSS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이 스트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더 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아시죠? 그럼 이걸 왜 하냐면 결과적으로 작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 개 바꾸겠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연봉을 줘야 되는 내용이 이제 7만 불대 TSMIT라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올릴 거고 그 다음에는 기준 조건을 많이 바꾸겠죠. 직업군도 바꿀 거고 디맨드 스킬 비자 자체가
현재 세 가지 스트림으로 바뀌는데 그거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직업군을 먼저 좀 손볼 가능성이 가장 높고 두 번째 고용주도 약간 조건은 좀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해 줄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주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한지 앞으로 만약에 좀 TSS 비자가 없어지고 이유가 있겠죠. 없어지는 이유가 그러면 새롭게 비자 변경되는 Skilled in Demand 비자가 어떤 식으로 요구 조건을 강화할지를 조금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면 대비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자를 먼저 넣을 수가 있다면 무조건 6월 달에는 넣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Skill in Demand 비자가 will replacing the TSS 482 비자를 replacing 하기 때문에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비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자리를. 근데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근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민생 생각하는 거는 세 가지 스트림으로 바꾼다는 거죠. 기존의 스트림에서 전혀 새로운 비자예요. 자 그러면 고용수권 비자에 전혀 새로운 비자가 이게 좀 하이 스킬 비자는 우리가 진정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14만 5천 불의 연봉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연봉 직업군이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의사 또는 뭐 스페셜리스트 또는 IT 전공자 또는 뭐 엔지니어 여러 가지가 직업군이 있을 수 있지만 13만 5천 불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겠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쪽을 많이 지원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비자가 줄어들어요. 트레이드 레벨의 자벤 스킬즈와 로우 스킬 레벨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점수제 비자 많이 주고 그다음에 고용주 수권 비자도 이쪽 비자를 많이 주면 사람들이 점점 일로 옮겨가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부족한 직업군이 아니라면 트레이드 레벨도 신청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캡 때문이에요. 캡. 비자 캡이 걸려버리면 비자가 안 나오고 그냥 홀딩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민상에서 학생 비자를 안 주고 가만히 있잖아요. 어떤 학생은 거의 1년 가까이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1년 가까이 있다가 거절 때렸던 케이스도 있어요. 저 인도네시아 학생은 저번 주에 누가 찾아왔는데 자기가 비자가 거절됐는데 거의 관광 비자로 거의 1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용수권 비자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 수 있어요. 캡이 걸려버린다. 제 생각엔 캡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럼 당연히 이민서 이쪽을 먼저 심사하고 늦게 심사하고 더 늦게 심사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잠시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튜브에서. 오늘 세미나 때 혹시 앞으로 가망성 있는 직업군에 대한 설명도 잠깐 언급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이 직업군은 제가 어떻게 얘기해 드려야 되냐면 5월 10일까지 직업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거 있죠? 타겟 스킬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월 말에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점수제 변화하면 같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예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뭐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구글에다가 이걸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잠깐만요. 예, 스킬 프라이오리티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검색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직업군들이 나와요. 여기서. 근데 여기가 바로 그 코어 스킬 직업군을 선택하는 그 기간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 여러분의 직업군을 검색을 해보면은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가 나오잖아요.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 이거 보면은 뭐가 나와요? NS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not shortage니까. 그 다음에 S는 shortage니까 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이 지역에서 not shortage 하죠. 그럼 이건 어렵다고 보셔야 되죠. 근데 본인이 직업군이 뭔지에 따라 좀 다른데 만약 제 생각에 카펜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쇼티지 하겠죠. 지금 건설 붐이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기 직업군들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이게 꼭
바로바로 반응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민성의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직업군은 동시에 직업군을 통합시켜서 줄이는 게 아니라 기존의 미드, 롱텀, 숏텀 직업군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시소울 리스트를 또 올리는 거예요. 그게 약간 좀 더 복잡해지는데 거기다가 또 각 지금 현재 고용주권 비자를 뭐 임시와 영주권 두 개 스트림을 리뷰하면서 또 다른 뭔가를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그런 조금 가도기적 상태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업군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여기 스케일 프라이오리티 리스트 사이트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은 그나마 조금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들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오프리스트 있죠. 오프리스트가 거의 확정적인데 요거 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도 그걸 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조금 의외로 빠지면 되나라는 직업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리스트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겠죠.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되는 직업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직업군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조건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 현재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법령을 만들거나 뭐 수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준비밖에 못해요. 대응밖에 못해요.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가장 이민성에서 먼저는 주거권을 넣고 빼고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걸 좀 달랐냐면 이민성은 고용주 관점을 좀 많이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용주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법령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비자를 넣으려고 하면은 고용주가 어떤 사람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바로 특정을 한 사람만 비자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다이렉트 컨트롤.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ABN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다이렉트 컨트롤이 아니에요. 됐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용이 ABN으로 되어 있다면은 빨리 TFN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비자를 준비할 때 플러스 됩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ABN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비자 넣기 전에만 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증거 자료를 좀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 몇 달 전부터 ABN에서 TFN에 빨리 넘어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뉴인 니드. 그리고 또 언더 다이렉트 컨트롤에서 제뉴인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제뉴인한 뜻은 뭐냐면 이 제뉴인 뜻은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호주 사람을 고용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포지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너무 주관적이죠. 예, 그런데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그 포지션이 존재한다는 것도 설명해야 돼요. 존재한다. 이 존재한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자동차 정비 회사에서 판금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싶어. 근데 이 회사는 자동차 정비만 하거든요. 당연히 판금도 하겠죠. 근데 판금을 외주로 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 사람의 풀타임으로 이게 필요한가요? 이민성이 아규잉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을 스폰해 주기 전에 이미 이 포지션에 지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이민석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회사의 직업군이 이미 존재하지 않아서 새롭게 그걸 만들어 놓는 케이스죠. 그 위험해요. 기존에 있던 포지션을 인플로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없는 포지션을 넣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 강력한 사유가 존재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새롭게 회사가 뭐 계약을 체결했어. 그래서 이 포지션이 필요해.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증거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주가 이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월급을 줄 수 있죠. 그 월급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용주가 월급을 줄 수 있다 없다 지금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에비던스이긴 하지만 월급을 줄 수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 회사가 내가 고용하는 동안 안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망할지 안 망할지 아무도 모르죠. 자, 그거는
이런 경우 있어요. 회사가 매출도 좋고 캐시플로도 좋은데 그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에 적자가 많이 나와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처음에 뭐 인테리어 한다고 뭐 돈을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출이 많은 경우에 적자가 마이너스가 적혀 있는 경우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거 그대로 넣어도 되지만 조금 한 분기 정도 늦게 넣으면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약간 플러스로 만들고 넣는 것이 조금 더 좋고요. 두 번째,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은 회계회사가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서포팅 레터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capacity to employ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연봉을 얼마를 줘야 되냐면 호주 사람과 비슷하게나 더 많이 그 직업군으로 줘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도 이민성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이민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직접 고용을 당하고 있느냐, 두 번째 그 사람이 이 고용할 때 제인이냐, 호주 사람을 못 구했느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풀타임 베이스로 그 포지션 존재를 했느냐, 아니면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월급을 줄 수 있느냐, 그 월급이 얼마큼 호주 사람과 같은 레벨의 월급을 줄 수 있느냐, 이거를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총 네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직업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직업군이라는 뜻을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나 이 포지션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민상원 관점은 뭐냐면 이 포지션이 있긴 하지만 아까 다 설명했어요. 아까 앞부분에 설명했죠. 나는 누구를 지정해서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나는 직접적으로 고용하고 그 제뉴인한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풀타임 베이스로 그 다음에 인플로이를 할 거고 그 포지션을 할 거야. 그 나는 그 사람에게 월급을 줄 수 있고 너희가 원하는 수준으로 월급을 맞춰줄 수 있어요 해서 끝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민성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이걸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 직업군으로 할 거예요 해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 직업군과 이 직업군이 하는 일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타스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그래서 이분이 뭐뭐를 할 거라를 명확하게 인지를 이민성을 시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실수로 거절될 수 있는. 그러면 이 직업군은 뭐냐면 바로 이 노미네이터 고용 회사가 있고, 고용 회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직업군으로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그 포지션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때의 환경은 대충 어떤 것이고,를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고용주가 앞으로 이민성에서 폴리시를 변경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조금 강제화될 수 있어요. 좀 더 강화돼서. 사실 특히 우리가 학생비자 할 때도 GT가 나오잖아요. 이 고용주 분에도 GT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안 맞추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원 조건만 생각하잖아요. 나는 뭐 영어가 있어요, 학력이 있어요, 경력이 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고용주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비자의 문제는 이 부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용주가 이 능력이 있는지 없느냐를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저희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많은 고용주가 이런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도록 자료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걸 하고 놓고 안 놓고가 비자가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고, 노미가 승인되고 안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이민성은 노미가 이거 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좀 더 주세요라고 하면, 근데 답을 안 하잖아요. 그럼 결과가 나와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셨죠? 제가 아까 그 제뉴인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제뉴인이 뭐냐면 지금 이게 갑자기 이제 크게 이슈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7월 이후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호주 사람들이 만약에 직장을 잃거나 고용이 이제 그 unemployment rate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민성 이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용주가 뭘 하냐면은 호주인에게 먼저 이 직장의 기회를 줬느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고용주가.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디시전 메이커는 고용주가 제뉴인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여? 광고하라는 거예요, 광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의무는 아닌데 그러나 제뉴인 포지션을 만약에 여러분이 걸게 된다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금 같은 분위기상에서는 이 부분을 잘 준비해서 하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고용주가 광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고용주 조건을 좀 더 관심 있게 설명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다음에 직접적 고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호주 사람을 구하지 못했고 나는 그 포지션이 이 회사에 존재를 하고 풀타임으로 존재해야 되고 고용주가 월급을 줄 수 있고 최소한 애니얼 마켓 셀러리 레이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만 불 이상이죠. 줄 수 있어야 되고 직업군만 다릅니다. 7만 불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직업군에서 고용을 하는데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냐? 그게 안자코 코드의 내용과 비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제뉴인 포지션에서 호주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직접적 증거 자료가 있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